장마철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간간히 해가 쨍한 날들이 있어서 또 이런 때 바삐 정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꽃도 예쁘게 피어 있고 오늘 몇 가지 일을 하려고 정원에 나왔습니다. 요즘은 부용이 정말 예쁜데요. 부용이 이렇게 커다란 꽃이 하루 정도 피었다가 시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든 꽃들이 많이 있는데 시드는 꽃들을 잘라주면 또 가을에 한 번 더 꽃이 피더라고요. 씨를 맺지 않고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시드는 꽃대들은 바로바로 잘라줍니다. 시든 꽃대를 다 잘라주고 이렇게 활짝 핀 꽃들이 아주 예쁘게 핀 모습입니다. 오늘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이렇게 여름에 예쁘게 보고 또 가을쯤 다시 한번 꽃이 필 수가 있습니다. 동작꽃도 이렇게 요즘 몇 송이씩 피고 있습니다. 짧게 가지를 잘라줬던 분홍조팝은 꽃가 또 올라와서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홍조팝은 1년에 3번 정도 꽃을 볼 수가 있는데요. 6월에 한 번, 그리고 가지를 잘라주면 8월 무렵에 한 번, 그리고 또 가지를 잘라주면 10월 무렵에 한 번, 이렇게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여기저기 꽃들이 많이 쓰러졌고 토플도 키가 크기 때문에 쓰러집니다. 그래서 얼마 전 반원형 지주대를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걸 좀 많이 주문을 해서 오늘은 여기저기 지주대를 해주려고 합니다. 토플도 오늘 해줄 거고요. 납작보리 사초도 키가 너무 커서 묶어주었더니 또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앞으로 쓰러졌는데 요거는 키가 크기 때문에 끈으로 연결해서 기둥에 묶어줍니다. 묶어줬는데 지금 풀려서 쓰러졌네요. 백합도 또 이렇게 묶어줬는데도 이렇게 쓰러졌는데요. 요즘 백합이 펴서 백합 향이 정원에 아주 좋습니다. 이런 아주 하얀 예쁜 백합입니다. 여름 더위에 강한 그리고 물을 좋아하는 꽃들이 예쁘게 피고 있는데요. 란타나와 또 다른 색의 란타나 계속 예쁘게 피고 있고, 요즘은 또 글라디올러스가 아주 예쁩니다. 화분에 심었는데 쓰러지지 않고 잘 피어 있습니다. 제가 글라디올러스를 매년 화분에 심고 옆으로 지주대를 해서 세워주어도 자꾸 쓰러져서 올해는 좀 다른 방법으로 심었는데요. 지주대를 해주지 않아도 쓰러지지 않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구근을 아주 밑에다가 심고 흙을 좀 많이 덮고, 좀 싹이 늦게 올라오지만 이렇게 흙을 좀 많이 덮어서 싹이 올라와서 자랄 무렵에 다시 한번 깎은 잔디로 많이 덮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주대가 지지를 하듯이 이 글라디올러스 잎을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잔디 깊이가 꽤 됩니다. 그래서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잘 꽃이 폈습니다. 여름에 정말 글라디올러스는 너무 화려하고 예쁜데요. 이런 살문색과 이런 노란색, 가운데 빨갛게 점이 있는 이런 두 가지 색이 화분에서는 피고 있습니다. 하단에 심어놓은 글라디올러스는 보라색으로 꽃이 피고 있고요. 레아트리스도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저희 정원에는 분홍색과 하얀색 레아트리스가 있는데, 이 레아트리스는 꽃대가 길게 올라오고 위쪽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죠. 그래서 꽃이 다 피면 마치 방망이 모양으로 특이한 모양이 되는데요.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월동을 잘해서 매년 잘 올라오고, 또 월동하고 올라오면 구근이 많이 늘어나서 포기도 훨씬 풍성해집니다. 요즘은 여기저기 겹인파젠스들이 예쁘게 마치 장미꽃처럼 피고 있고,
가지를 짧게 잘라 정리해 주었던 찔레장미들이 다시 피고 있습니다. 꼬리풀도 키가 큰 건 이렇게 쓰러져서 이것도 오늘 지주대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요. 요 옆에 올해 봄에 심은 부산 꼬리풀인데 아주 예쁘게 꽃이 피었습니다. 반원형 제주대를 20개를 더 주문을 해서 오늘 정원 여기저기에 또 꽂아주려고 하는데요. 제가 주문한 것은 아주 작고 가늘지만 작은 꽃들을 지지하기에는 충분해서 이걸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주문을 했고, 지름이 25cm, 길이가 40cm 되는 그런 반원형 지주대입니다. 여기 토플이 좀 앞으로 쓰러져서 이 토플 쪽으로 지주대를 빼주려고 합니다. 쭉 둘러서 반원형 지주대로 연결을 해주었는데요. 또 이렇게 고리에 넣어서 서로 지지를 하기 때문에 쓰러지지도 않고 울타리처럼 모양도 아주 예쁘네요. 너무 좋습니다. 쓰러진 토프를 이렇게 세워주었고, 그래서 잘라줄까 했었는데 안 잘라주고 이렇게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정원용품입니다. 요건 분꽃인데요. 분꽃도 꽤 많이 커지고 쓰러지죠. 그래서 분꽃 앞에도 반원형 지주대를 꽂아주려고 합니다. 요건 하나만 꽂아도 요 안쪽으로 포기를 다 넣어서 이렇게 세워주었습니다. 꽃이 피어도 쓰러지지 않고 예쁘게 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작은 지주대지만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주대를 꼽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건 향플럭스인데 요거는 옆으로 퍼지면서 자라는 그런 꽃이라 이것도 앞쪽으로 지주대를 해서 조금 세워주려고 합니다. 요것도 깔끔하게 잘 세워졌습니다. 지주대가 좀 여유가 있어서, 좀 많이 시켰더니 여유가 있어서 조금 여러 곳에 골고루 꽂아주려고 하는데요. 요건 각시북꽃으로 봄에 예쁘게 피었던 꽃인데 이파리가 길어지면서 늘어지고 앞으로 쓰러져서 이것도 앞쪽으로 지주대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건 가을에 잎이 다 없어지긴 할 때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주대를 해서 세워놓으니까 보기가 훨씬 깔끔합니다. 이건 여름에 꽃이 아주 예쁘게 피는 자금성이라는 실내 월동을 하는, 노지 월동은 하지 못하는 꽃인데요. 워낙 자연 발화가 잘 돼서 한번 심어놓은 자리에서는 싹이 잘 올라옵니다. 정원 한쪽에 싹이 많이 올라온 것을 이렇게 화분에 옮겼는데요. 이 자금성도 자라면서 좀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화분에 심어져 있는 이 자금성도 반원형 지주대를 이용해서 지지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꽂아 주었는데요. 이 고리 부분을 서로 끼워서 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얘가 키가 커지면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쓰러져서 여기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각시성남이 앞쪽으로 가지가 자라면서 처져서 아래쪽이 통풍이 잘 되지 않았는데 이것도 반원형 지주대로 앞을 지지해 주어서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게 해주었습니다. 계속 비가 내려서 베리들을 수확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늘 해가 바짝 나서 블루베리도 마저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정말 블루베리가 많이 달려서 많이 따먹었는데 아직도 많이 달려 있어서 엘더베리도 아주 많이 익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베리들이 매달려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면 먹였을 정도로 아주 좋은 베리입니다. 저는 이 엘더베리를 매년 수확을 해서 잼을 만들어 먹고 있는데요. 아주 맛있는 잼이 됩니다. 오늘 여기 엘더베리도 좀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파프리카를 좀 심어봤는데 파프리카가 수탐스럽게 잘 달렸습니다.
오이고추도 아주 많이 달리고, 이렇게 텃밭 주변에는 매년 메리골드를 심는데요. 이건 작년에 심었던 메리골드가 씨가 떨어져서 자연 발화를 한 건데, 벌레를 쫓아준다고 해서 이렇게 주변으로 항상 심어 놓습니다. 한번 심어 놓으면 씨가 떨어지기 때문에 매년 잘 올라와서 올해도 이 주변으로 메리골드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꽃도 예쁘고 벌레도 쫓아줘서 이렇게 심어 놓습니다. 아로니아도 많이 익어서 오늘 아로니아도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 이 아로니아는 몸에는 아주 좋지만 맛은 그다지 없어서 조금 전에 보았던 엘더베리와 같이 섞어서 잼을 만들어 먹는데요. 잼을 만들어 먹으면 꽤 맛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도 좀 따고, 아로니아도 좀 따고, 엘더베리와 파프리카, 그리고 아사기고추, 오이고추도 수확을 했습니다. 너무 더워서 일단 이만큼만 수확을 해서 잼을 만들고, 또 차츰 또 이거 가는 대로 따서 잼을 만들어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블루베리는 그냥 생으로 먹고, 이 아로니아와 엘더베리는 섞어서 잼을 만들면 아주 좋습니다. 지난번에 잔디 엣지를 두르고 위에 잔디로 덮어둔 꽃밭을 오늘은 꽃을 좀 심어주려고 합니다. 삽목을 많이 해놓아서 삽목했던 것들을 좀 심어볼까 합니다. 이쪽에는 페추니아들을 심었었는데요. 요즘 이렇게 꽃이 피고 있고, 또 수국도 삽목한 것을 심었는데 올해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잎이 예쁜 설류화를 심어주었고요. 마치 꽃처럼 잎이 예쁘고 꽃은 오히려 눈에 띄지 않는 그런 1년생인데,